자, 상상나라 수업하는 방법. 일반적인 공고랑은 조금 다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콕 찍어 돌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째깍 과학원정대도 이렇게 과학관 수업도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콕 찍어 돌봄을 저희가 선생님에게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 2일 전부터 당일까지 반장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전날 부모님께 연락을 직접 드리시는 겁니다. 수업 당일은 수업 시작 15분 전까지 도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업 다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수업 준비를 해주세요. 선생님과 아이 족기를 세탁 후에 정리하고요. 이름표와 활동지 수량도 미리 확인합니다. 모자랄 때는 반장 선생님께 미리 요청해요. 자, 상상나라 OT 참석 전용 카톡방 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 링크에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진행하는 이 파일 있죠? 진행하는 이 파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 카톡방 링크는 저희가 선생님들께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콕 찍어 돌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콕 찍어 요청이라는 알림톡을 받게 되죠. 네, 카카오톡에 안 들어가져 있어요. 아직 선생님께 저희가 카카오톡방 링크를 드리지 않았어요. 링크는 요거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콕 찍어 돌봄 요청을 저희가 드리면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이런 자, 땡땡땡 선생님, 부모님이 선생님을 콕 찍으셨어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하는 카톡을 받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아이 이름이 과학관 아이 3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째깍 악어 원정대 과학관 수업이 선생님께 콕 찍어 요청으로 들어왔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3명짜리 아이 3명인 반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앞에서 저희 구글 신청 폼에서 확인하셨죠? 활동비가 좀 다릅니다. 아이 1명과 2명 반 5만원이고요. 3명 반 7만원, 4명 반 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명 반이구나. 근데 부모님 이름이 뭐죠? 째깍 교사팀 저희 회사가 보낸 겁니다. 콕 찍어 요청 확인하기 하고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공고가 보여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콕 찍어 하셨어요. 5시간 58분 안에 응답해 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목요일날 이렇게 전체 공고를 드릴 거니까 토요일 공고면 한 48시간이 남았을 거고 토요일 수업이면 일요일 수업이면 72시간 남아있다고 여기 뜨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 안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가장 먼저 수락하는 선생님과 매칭이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수락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무조건 빠르게 하시고 나서 취소하시면 안 되니까 일정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공고는 한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이 공고 카드를 누르면 상세 보기로 이동을 하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함께 있는 사람, 이 위에 있는 수업 정보는 대충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하고 수업 시간, 날짜하고 시간, 장소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째깍 과학관인지 상상나라인지 요거는 지금 과학관을 예로 드리는데 상상나라는 여기에 상상나라라고 되어 있겠죠. 상상나라 이렇게. 자, 우리 들어와 계시는 째깍 교사팀 매니저님 저희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함께 있는 사람이 째깍 원정대 과학관이야. 그럼 이게 과학관 수업이네. 째깍 원정대 상상나라야. 그럼 상상나라 수업이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 요청란에 보면 아이 이름과 부모님 전화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아이들 이름이고 이 부모님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 부모님이 신청하신 아이 3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수업 전날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모님 전화번호로 선생님께서 직접 문자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장수연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가 밑에 1명 있고
이지은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아이가 2명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장수연 부모님은 아이를 2명만 신청했고 이지은 부모님은 아이를 1명만 신청했구나. 그럼 부모님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죠? 2분에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 공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나 해야겠어. 그럼 수락하기 누르시면 이 돌봄이 매칭이 되겠죠. 그런데 매칭하고 나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알림톡은 모두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는 반장 선생님이 따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자, 매칭 직후에 확정됐어요. 채팅 통해서 부모님께 연락해 주세요. 네,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누구죠? 회사예요, 회사. 안 하셔도 돼요. 자, 방문점 유의사항 및 아이에 대해 꼬소통 부탁드려요. 네, 연락 안 합니다. 방문 일시는 맞아요. 아이 이름도 상상아이 3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째깍하고 보면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정확한 정보이고 이 위의 내용은 무시합니다. 돌봄 전날 내일 수업 있어요. 방문 예정 채팅 보내주세요. 안 보냅니다. 내일 수업 확인하기 바로 눌러주세요. 누르셔도 돼요. 꼭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단 부모님께 채팅 보내셔도 저희잖아요. 확인 안 합니다. 안 보내셔도 되고요. 여전히 방문일시 아이 이름 요거는 맞아요. 돌봄 당일 출발 요게 시간이요 선생님. 선생님 수업이 상상나라는 10시부터 1시까지고 선생님들은 현장에 10시 15분까지 도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좀 활동비를 넉넉하게 드리기 위해서 실제 활동 시간을 4시간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지만 9시부터 1시까지 요렇게 또 9시부터 1시까지라고 그 돌봄 시간은 되어 있을 거예요. 4시간으로. 그거는 활동비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돌봄 당일날 선생님 돌봄 시간 1시간 전이에요. 출발하세요.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시작 시간을 10시로 맞춰서 저희가 요청 드릴게요. 10시부터 1시까지. 네. 하지만 이 모든 알림톡은 무시해도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모님께 연락 어떻게 드리냐? 수업 전일과 당일 2번 문자를 드립니다. 공고에 추가 요청 사항에 있는 부모님 전화번호대로 모두 보냅니다. 전화번호가 2개면 그 2개의 전화번호 모두 3개면 3개, 4개면 4개. 전화번호가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일 거예요. 한 부모님이 4명의 아이를 모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친구들인데 한 부모님이 대표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따로따로 신청해서 부모님이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추가 요청사항에 적힌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모두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세팅해드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주세요. 매칭 후에 반장 선생님이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반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에게 현장 수업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반장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업 전날 오전 9시에 이렇게 보내주세요. 내일 상상나라에서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함께할 찌깡하고 1반 땡땡땡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지정 배정 받는 반 번호와 선생님 성함 넣으시고요. 이렇게 쭉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쉽죠? 수업 전날 오전 9시에 주의 추가 요청 사항에 적힌 부모님의 전화번호대로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당일 오전 9시에 오늘 드디어 상상나라 가는 날이네요. 만남 장소에서 노란색 쬐까거 조끼를 입은 땡반 땡땡땡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 복사 붙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요 당일 오전에 바빠요 선생님. 선생님 막 준비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전날 문자 발송 예약되는 거 아시죠? 문자 발송 예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파일은 선생님들 전체 교사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이 파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전날 할 일 부모님께 이렇게 문자 보내고 오늘 문자 보내고 내일 보낼 문자 미리 예약해요. 수업 당일 아침은 바쁘니까요. 자, 준비물을 챙깁니다. 첫 수업인 선생님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날짜가 좀 급박할 수 있죠. 그러면 수업 당일 현장에서 반장 선생님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면서 저희가 회사에서 준비해드리는 건요. 선생님 조끼 1장, 아이 조끼 인원수에 맞도록 4장 기본 제공하고요. 이름표 스티커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드려요. 그래서 만날 아이들 이름 미리 적어서 가슴 부분에 미리 붙여두면 클래스 딱 현장에 도착해서 입히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겠죠. 가방을 선생님께서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멜 수 있는 가방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안에는 휴지나 물티슈, 연고, 밴드 등을 선생님이 준비해 주셔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에서 이렇게 현장 체험활동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기본적으로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견학 활동지가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파일 가장 밑에 딸려 있거든요. 아이 수만큼 출력해서 선생님이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 나는 출력이 어려워 하실 때는 저희가 처음에 수업하실 때 기본적으로 몇 장 드릴 테니까 동네 문방구 같은 데서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예요. 자,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좀 확인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할 전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시 때 선생님 옆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질문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체험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요 물품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저희가 이 물품에 대해서 물품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선생님께서 이걸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요. 사실 요것의 가격이 물품 보증금비가 3만원이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저희 공유 카톡, 기본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시는데요. 이 물품 보증금은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이 조끼를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어떻게 돼서 못 사용하게 됐어요. 이럴 때 다시 주문해서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 비용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 활동을 다 하시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물품을 반납하시면 저희가 물품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물품 보증금비를 다시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입니다. 자, 견학 당일 어떻게 하나? 자, 견학 전날 하는 일 말씀드렸어요. 견학 전날 뭘 한다고 했죠? 견학 전날 부모님께 문자 보내고 내일 보낼 문자까지 예약 발송하고 준비물을 챙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할 내용 어떤 건지 확인하고요. 견학 당일이 되면 상상나라에 도착하겠죠. 15분까지 그 준비합니다. 개인짐 사물함에 넣고 선생님 조끼 입고 아이 조끼도 준비합니다. 사물함의 위치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상상나라 1층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왼편에 있고 반장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자, 입장권을 반장 선생님께서 받습니다. 자, 준비 끝내고 매표소 왼편에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반장 선생님에게 표를 받아서 아이표에 아이 이름을 각각 적어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표소 맞은편 놀이자판기 앞에서 아이를 만나면 됩니다. 입장권은 선생님 한 장 거, 그리고 선생님 거 한 장, 아이들 명수대로 받으실 건데요. 아이표에는 각각 이름을 적어요. 이 입장권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제 입장이 가능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잃어버렸다. 선생님이 선생님 돈으로 다시 사셔야 됩니다. 선생님 입장권 4,000원이고요. 아이들 2,000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조끼는 겉에 있습니다. 보호자와 아이가 째까과거 선생님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겉에 입어주세요. 첫 시간에 보니까 이 조끼는 겉옷 안에 입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옷을 입고 오신 겉옷을 벗고 조끼를 그 안에 입고 겉옷을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조끼를 입는 이유가 없겠죠. 네. 조끼는 가장 바깥에 입는다. 아이 만나는 장소는 상상나라 1층 로비 오른쪽 매표소의 맞은편이고 들어가서 오른편 놀이자판기 옆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입장권 설명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장권에 아이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지각하는 아이용입니다. 지각하는 아이용 뒤에 설명 나올 건데, 지각하는 아이용이다. 아이 입장권에는 이름을 써야 한다. 모두 준비되면 요 앞에서 만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사를 드려야겠죠. 부모님께 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부모님께 아이 준비물을 확인해 주세요. 간식이 또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지 안 갖고 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상나라의 1층에서는 카페에서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삶은 계란이나 또 뭐 바나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배가 고프다고 할 경우 안 싸웠거나 또는 충분히 싸우지 않아서 다 먹고도 배고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 카페에서 제가 더 사줘도 될까요? 하고 부모님께 물어봐 주세요. 된다고 하면 선생님 돈으로 사시고 부모님과 헤어질 때 부모님께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째깍하고 돌봄 수업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끝나고 앱에서 추가 요청하면 되겠네. 자, 앱에서 매칭된 거 누가 매칭했죠? 저희가요, 회사가. 그 앱에 추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선생님께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추가 간식 구매한 건 부모님께 사전 상의하고 헤어질 때 부모님께 영수증 보여드리면서 그 돈을 받는다. 이건 부모님께도 공지된 사항이지만 선생님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비나 갈아입을 여벌옷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냥 진행합니다. 자, 아이 배낭은요. 아이가 직접 매도록 하는데 너무 무겁거나 아이가 간혹 매지 않겠다고 배낭 집어 던지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안 멜래요 하는 경우에는 이 상상나라 아까 선생님 짐 넣었던 사물함 있죠? 1층. 거기에 좀 번거롭겠지만 왜냐면 간식 먹으러 올 때 또 가지러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면 사물함 활용해 주세요. 자, 아이들을 자기소개해 주세요.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안녕, 나는 오늘 너희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땡땡 선생님이야 하시는데 이때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뿡뿡 선생님이야 그럼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견학할 친구들이 오늘 처음 만나는 친구들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인사하도록 안녕 나는 누구야 이렇게 인사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이 조끼를 입히는데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낭을 메면 물론 뒤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노란색 보이면 저게 째까가고 아이들이구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째까오 글자가 등으로 가게 입혀주시고요. 자, 사전에 안전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이 막 뛸 때 뛰지마 요거보다는요 사전에 아이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자, 짝꿍 손 선생님 손 꼭 잡고 이동해요. 달리거나 뛰지 않아요. 째까가거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아이들과 약속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안 보일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기다리면 선생님이 찾으러 올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해요. 화장실을 먼저 다녀옵니다. 아이들이 3명, 4명 듣는데 각각 아이들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시간이 다 다르면 화장실 다니다가 볼일 다 보죠. 네. 사전에 가고 중간에 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할 때에도 그 아이만 데리고 가지 않죠. 당연히 모두 함께 이동하고요. 아이들 모두에게도 자, 화장실 한 번씩 다녀와 볼까 하고 얘기해 주세요. 입장 5분 전인데 도착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께 선생님이 직접 전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착 시간 여쭤보세요. 몇 시쯤 도착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1, 2분 있다 도착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데요. 5분 이상 또 10분씩 늦는다 할 때는 선생님은 미리 정시에 도착한 아이들과 입장해 주셔야 돼요. 늦지 않은 아이들의 수업이 좀 딜레이 되는 건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얘네가 다 일행이야. 친구들이야.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 함께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아이들이 몽땅 다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아이를 2명, 3명 한꺼번에 데리고 올 때는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입장해야 되는 경우에 지각하는 부모님께 아이의 입장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부모님이 입장권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층 전시실 입장하는 곳에 아이 이름을 말하고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 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요.
입장권 선생님 그 정시에 도착한 아이들과 먼저 들어가실 때 그 입장권 티켓 확인하시는 분이 거기 계세요. 거기에 아까 우리 입장권에 아이들 이름 다 썼잖아요. 지각한 아이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표를 맡기세요. 저희가 그러면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째깍하고 뭐 김째깍인데요 지각했어요 하면 부모님 입장권 보여주시면 그분이 아이 입장권 있으니까 아이 입장권 부모님께 드리면서 입장하세요 라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부모님이 늦으신 경우에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언제쯤 오시나 확인하시고 너무 늦으면 선생님은 정시에 도착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이때 지각한 아이의 입장권은 그 이름 써져 있는 입장권은 입장권 확인하는 분께 맡기고 째깍하고 아이인데요 지각한 아이 표예요 이름 말하면 입장시켜 주세요 부모님은 표를 구매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께도 요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갔어요. 관람을 진행하면 되죠. 저희가 상상한 나라가 3층, 지하까지는 4층 규모인데 꽤 커요. 거기를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자, 1층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티켓을 내고 그 티켓 내고 들어가서 3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건 운영하지 않아요. 입장권을 안 내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입장권 내고 이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한다는 점. 3층 올라가면 제일 첫 시간 과학놀이 물놀이를 합니다. 자, 이거 40분 동안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때 아이들의 옷이 젖을 수가 있어서 여보옷이나 우비 준비하라고 한 건데 아이마다 젖는 정도가 다 달라서 뭐 준비 안 해온 아이들은 할 수 없고요. 선생님은 안 젖어요. 선생님이 신나게 막 아이처럼 첨벙첨벙 놀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옷이 젖을 일은 없으십니다. 자, 요게 인기가 많아서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 가장 첫 시간으로 했고요. 요거 끝나면 또 문화놀이, 우리 캠핑 가요. 캠핑이 주제거든요. 40분 동안 진행하고 요 층에 3층에 바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실이거든요. 거기서 간식 먹고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내려와서 신체놀이 하고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서 요 이상한 예술 골목 별별 동물 퍼즐 모두를 응원해 얘는 지금은 안 해요. 요 1층에 요 기획 전시가 없고요. 공간 예술 자연놀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1층에 있는 그림책 작업실 엉뚱하고 기발할 하고 귀가하면 되는데 이 일정은 선생님이 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정 패드로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시간 배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시간 전이지만 아이들이 배고파요 하는 경우 간식을 먼저 먹고요. 과학놀이를 40분 진행해야 하지만 재미없다고 하는 경우 에이 저 이거 맨날 해봐서 시시해요. 이럴 때는 다른 전시 관람에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과학놀이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없고 1층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책 작업실이 또 재미있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과학놀이 전시실은 이런 식으로 각종 기구를 움직여서 하는 건데요. 재정비 시간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각기 다른 시간이에요. 가셔서 시간 파악하신 뒤에 요 시간 맞춰서 층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문화놀이와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선생님께서 보시고 시간 배분 꼭 잘 해주시고요. 과학놀이 전에는 옷이 젖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비를 챙겨온 아이들은 우비를 미리 입혀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여기 뭐 그냥 진행하는 아이들이 더 많긴 하죠. 근데 과격하게 노는 아이들이 많이 젖어요. 과학놀이가 끝났다면 우비는 잘 접어서 아이 가방에 다시 넣어주고요. 옷이 너무 젖어서 불편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챙겨온 옷을 여벌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하 1층 기획정시실 그림책 작업실 엉뚱하고 기발한인데요. 입장 전에 아이들 신발을 벗는 공간이에요. 신발 주머니에 넣고 선생님은 선생님 신발 위에 커버를 씌워서 들어갑니다.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 끝나면 다시 신발 갈아 신고 선생님 커버는 반납합니다.
나의 이야기 주도를 활동하면 시간도 잘 가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육적이고 아주 좋은데요. 워크지를 활용해서 1번에서 5번 탁자를 이동하면서 스탬프를 찍는 활동이에요.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아이가 지도가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이 워크지를 활동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과정을 다 했다라는 증빙이죠. 요거를 꼭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휴식 간식 시간은 3층 단체 식당 또는 가족 쉼터에서 식사하는데요. 아이가 간식을 챙겨 오지 않았거나 다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카페에서 간식을 사주고 간식 비용은 아이 인계할 때 부모님께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이제 지하까지 가면 다 끝났으니까 1층에 올라 아이들에 대해서 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견학활동 보고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고요. 아이 조끼 벗기고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합니다. 간식을 구입했다면 간식비 현장에서 부모님께 받습니다. 자, 만날 때도 부모님이 지각하시지만 아이를 부모님께 인계해야 할 때도 지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직접 연락하고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안 오신다면 저희 반장 선생님이나 반장 선생님, 째까워 매니저 아니고요. 반장 선생님께 연락을 하거나 해주세요. 그러면 반장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하세요?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선생님은 아이의 보호자로서 여기 가신 거잖아요. 아이를 옆에 지켜줄 다른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선생님은 끝까지 아이 옆을 지켜주시고 아이 혼자 두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부모님께 아이까지 인계했으면 마무리 상황 보고를 반장 선생님께 수업이 잘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아이가 다쳤다던가 뭐 기타 등등 싸워서 울었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교사 선생님이 가져오신 준비물 잘 챙겨주시고 아이 조끼도 챙겨서 다음 견학 때 사용해 주세요. 교사와 아이 조끼는 집에 가서 선생님 옷은 뭐 그렇게 자주 빨 일은 없지만 아이들은 과학놀이 하면 이게 젖어가지고 빨지 않으면 꿉꿉한 걸레 냄새가 신내가 날 수 있거든요. 스티커도 떼보면 잘 안 떼질 수도 있어요. 물이 묻어서 잘 비벼서 빨아서 걸어서 말려주셔서 깨끗하게 다음 수업 아이들은 깨끗한 조끼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나라 전시 프로그램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학놀이 3층에서 하는 쏴물놀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놀이로 경험하는 체험 전시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 흐름, 사물의 조작과 인과관계. 말이 어려운데요. 거기 그 안내 지도서 같은 게 있어요. 입구에 그거 보시고 아이들에게 잘 선생님의 언어로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과 수증기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물의 힘으로도 공을 옮길 수 있을까?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볼까?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면 물을 쏘니까 힘이 엄청 세서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수 같은 게 있거든요. 공이 막 올라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캠핑에 관한 주제인 문화놀이를 같은 층에 있고요. 캠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전시입니다. 스스로 캠핑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캠핑할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텐트는 어떻게 세우는 걸까? 캠핑 가봤어? 이런 아이의 경험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2층으로 내려가면 신체놀이하는 공간인데요. 우리 몸으로 만드는 에너지인 착한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느껴보도록 기획된 전시이고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펌프에 페달을 밟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우리가 내보낸 똥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어떻게 에너지를 변하는 걸까? 이 정도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자, 1층 협동놀이입니다. 마음껏 도전을 즐기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전시이고요. 새로운 것을 할 때, 도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뭐 떨려요? 좋아요? 아이마다 다를 거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 이런 질문도 해주시면 좋아요. 지하로 내려가면 그림책 작업실입니다. 그림책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전시인데요. AI로 그림도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린 이야기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마음껏 상상하면서 기발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장면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시고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세요.
자, 추가적인 전시들이 있습니다. 상상나라에 새롭게 편성되는 2개의 공간인데요. 진행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진행 날짜와 일정 확인하고 선생님이 가실 수 있는 날짜이면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일주일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짧게 진행되는데요. 9개의 모자, 3개의 문화, 전통 모자를 착용하고 관찰하면서 문화적 배경과 쓰임을 즐겁게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2층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모자 살펴보고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각 나라의 전통 문화가 담긴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갓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1층 로비에서 귀가 전에 요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지구에 어떻게 해롭고 우리가 지구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플라스틱 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원재료 찾기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수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비상 상황에 대한 생각하기 싫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올 한 5월 달부터 이런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아이가 소소하게 다치는 일은 있었지만 아이가 사라졌다던가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험 한 번도 운전하는 동안 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는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아이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생님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기 바래요. 자,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럴 때는 대비책은요, 수시로 아이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 절대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맡은 담당반의 아이가 선생님의 시선 안에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 약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손 꼭 잡고 자, 가는 거야. 친구 손 꼭 잡아야 돼. 뛰면 안 돼요. 째까가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라졌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담당 선생님은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으면 반장악어 선생님한테 바로 전달합니다. 그럼 반장악어 선생님이 저희 회사로 이 사실을 안내한 다음에 선생님 반 담당 남은 아이들을 함께 인솔해서 전시 관람을 진행할 거예요. 아이를 찾고 나면 다시 와서 선생님의 아이들을 반을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아이를 어떻게 찾냐면 상상나라 1층 데스크에 가셔서 아이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주세요. 아이가 사라졌어요. 안내방송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층마다 있으시거든요. 상상나라 조끼를 입고 그분들께도 째까가고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 이름 알려드리고 그 아이가 혼자 있다면 바로 1층 매표소로 데려와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조끼를 입고 아이가 조끼를 입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를 다행히 발견했다면 부모님께 바로 발견했다면 부모님께 연락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았다 할 때는 부모님께 바로 연락하시고 112에도 신고하시고 이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하는 걸 반장하고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회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발견했다면 또 112에 신고했는데 중간에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너무 깜짝 놀라신 상태겠죠. 부모님과 상의해서 보호자 견학 진행을 계속할까요? 수업할까요? 결정해보시고 수업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땐 반드시 저희 회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래요. 선생님이 좀 죄책감에 좀 이렇게 묻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일어난 일은 상황 그대로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저희한테 공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가 다친 경우 가볍게 다쳤다면 응급조치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비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상처 연고하고 밴드, 물티슈, 휴지 요거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로 응급조치를 하고 다친 부위를 촬영해서 부모님께 요 사진 전달하고 전화해서 바로 상황 전달을 하면 좋고요. 정말 소소하게 다쳤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면 돼요. 자, 이때 다친 아이를 돌보느라고 다른 아이들을 방치할 위험이 있죠.
다른 아이들에게 친구가 다쳤어. 좀, 친구 치료 우리 같이 할까? 아이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좋죠. 아니면 여기서 놀고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해서 흩어지거나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다친 친구가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아니라면 부모님께 연락드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다쳤다. 골절. 자,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머리를 쾅 너무 세게 부딪혔고 약간 토하려고 해요. 이걸 그러면 정말 많이 다친 거죠. 의식 저하 등의 심한 부상이 있다면 바로 119에 연락하고 반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반 아이를 넘기고 선생님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다친 상황에서 보신 선생님이 병원과 그 응급 상황을 그 구조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연락하고 회사로는 반장 선생님이 연락을 바로 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선물을 추억하는 악어 선생님이죠. 생각 원정대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중해서 즐겁고 안전한 체험학습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이고요. 요게 활동지예요. 이 활동지를 프린트해서 써주시면 되고 답도 여기 써있어요. 수증기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